네, 그럼 들린다고 믿고 오늘도 신발 시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아픈 일이었는데 어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끼는 친구 하나가 오늘 군대에 갔습니다. 뭐 "왜 그게 마음 아프냐?" 하는데 저는 아파요. 사실 제가 올해 30살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 나이에 군대를 간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친구한테 전화해서 "잘 갔다 와라. 다치지 말고." 다행히 그 친구가 박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병역 특례인가 그것 때문에 3 주만 훈련소 과정을 하면 다시 학교로 돌아와요. 근데 그래도 3 주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엄청 긴 시간일 수 있으니까 "잘 다녀와라. 다치지 말고 편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야 금방 갔다 오지. 나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피식했죠. '얘가 군대 안 갔다 온 놈 티내네.' 사실 들어가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집에 엄청 가고 싶거든요. 눈물도 나고 막 그러면서. 사실 오늘은 그 일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평소랑 똑같았는데. 그래서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이제 시가 하나둘씩 고갈되어 가는데 '오늘은 또 생각나는 일 없을까? 이거랑 비슷한 거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혹시 군대랑 관련된 시 있나?' 라는 생각을 해서 '국경의 밤?' 근데 그거는 너무 길어서 읽어 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래. 초토의 시를 읽어 보자.'라고 하면서 또 저의 문학적 소양에 다시 한번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문학 그렇게 막 읽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한 번 본 시들은 그래도 쪼금 많이 기억하는 편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초토의 시를 일단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읽어서 봤는데 이것도 꽤 길더라고요. 초토의 시, 적군 묘지 앞에서. 이게 부제입니다. 그리고 구상이라는 시인이 쓴 건데요.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워있는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 바른 두매를 골라 고이 파묻어 때마저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 사랑보다 더 너그러운 것이로다. 이곳서 나와 너의 넋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30리면 가로막히고 무주공산의 정막만이 천만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지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람 속에 깃들여 있도다.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의 무덤 앞에 목 놓아 버린다. 1956년 초토의 시라는 이제 구상 시인의 시집에 실려 있는 시로 적군의 묘지 앞에서 이제 우는 그 장면을 묘사한 거죠. 이 시의 화자는. 사실 그게 다예요. 저도 구상 시는 이거 하나 아는 거고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6.25 전쟁의 종군 체험을 바탕으로 쓴 시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마음이 아프겠죠.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들 하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군대 간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친구가 전쟁에 참여할 일은 없지만 그냥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저는 결국 학생의 입장에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시험을 앞둔 누군가의 입장에서 이 시를 읽게 되었는데요. 결국에 전쟁터나 뭔가 절박한 상황, 급한 상황, 시험 기간 이럴 때는 사람들을 양분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적군 아니면은 나의 전우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밖에 적군인지 전우인지 헷갈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방해가 되겠죠.
뭐 그런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뭐 좀먹기도 하고 내 감정을 거기에 소비할 일도 생기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거나 뭐 뒤통수 맞았다는 표현을 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입시 과정에서는 좀 보류를 하고 나랑 친한 사람들, 나에게 응원이 될 힘이 될 사람들을 곁에 남겨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저는 그거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적군이라는 거죠. 적군의 묘지 앞에서 왜 울겠습니까? 그냥 불쌍해서? 죄책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6.25 전쟁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쟁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랑 싸우거나 뭐 죽고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두 사람이 철천지 원수겠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처음 보는 사람이죠. 처음 보는 사람이고 억지로 끌려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나랑 비슷한 상황인데 전쟁터라는 곳에 있었던 이유만으로 나는 내가 살아야겠으니까 결국 상대와 싸워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 곳이 전쟁터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묘지를 갔을 때는 전쟁이 끝난 이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서는 내가 이 사람 미워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랑 싸울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나 때문에 아니면 나의 전후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니까 그 앞에서 이제 구상 시인이 표현한 화자는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아프니까. 저는 이게 입시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스튜디오를 꾸린 이유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냥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속한 집단 같은 경우는 경쟁 사회다 보니까 몇 안 되는 사람들의 경쟁 사회다 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쟤 때문에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눈에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한 게 얘네랑 싸울 것인가? 아니면 얘네를 나의 편으로 만들 것인가? 두 가지를 했어요. 근데 두 가지 시도를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러내서 혹시 나한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나는 너랑 친해지고 싶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본 적도 있고요. 아니면 나 이거 싫어. 그만해.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사실 둘 다 효과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이유가 별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난 이유,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도 별게 아니고 그 친구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받게 한 이유도 별게 아니고 그냥 나도 민감하고 예민한 상황, 상대방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풀래야 풀 수가 없어요. 푼다고 하더라도 또 별거 아닌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중앙도서관, 관종도서관 이런 데로 옮겨갔다가 결국에는 나만의 공간에서 나한테 가장 익숙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보자 해서 일로 왔는데요.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보고 싶어요. 저한테 스트레스를 줬던 사람들,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 보고 싶고 걔네는 공부 잘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종종 통화도 하고 카톡도 하면서 학교 갈 때 보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싫었는데 그냥 궁금하고 보고 싶고 친구라는 생각이 막 드니까 내가 이렇게 관대하고 착한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초에 별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경쟁이라는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예민해서 이 사람을 적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과 감정적인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이 환경에서 벗어나면 그냥 친구인 거죠. 내지는 같은 비슷한 힘들었던 시기를 경험했던 그런 동반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인식을 못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고3 입시를 치를 때나 재수 입시를 치를 때나 아니면 굉장히 예민했던 군복무 시절이나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이랑 굉장히 크게 싸운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적도 많고. 근데 그때 핵심은
본질을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내가 하고 있는 과업이 빡세서이고 그 시험에 대한 부담감인 거고 이 환경이 나한테 힘든 건데 괜히 옆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 때문이라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작용은 했겠지만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안 좋게 보고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사소한 게 다 미워집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예 안 보게 되거나 아니면 뭐 큰 싸움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쪼끔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고 차분하지 못했던 것 같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화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은 많이 화해하고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감정이 되게 북받치는 그런 일들도 많았었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비슷한 상황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입시생이 아니더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은 나는 힘든데 뭐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진 않지만 최대한 나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꼭 건들죠. 왜 하필 이 시간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때라서 건드리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게 계속 행동을 했을 텐데 그 시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게 느껴지는 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알고 '아 좀만 참자. 시험 끝나고 다시 생각해 보자.' 이러면 좋은데 보통은 이제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해서 빵 터지기도 하고 아예 피해 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은 나의 적군이지만 이 입시만 끝나면 이 스트레스 받는 시기만 끝나면 언제든지 나의 전우가 되어 줄 사람들인데 이 시간을 참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적군으로 만들어 버리고 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이렇게 해 버리면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결론은 회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도망치는 건 지는 것 같고 도망치는 건 나답은 선택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내 주변에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인 거 알고 이 사람들을 정말 곁에 두고 싶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이니까 '지금 예민하고 힘든 시간에는 좀 떨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피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이 안에서는 이제 같은 경쟁 사회, 같은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 이제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가족이라 됐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됐든지 아니면 친구가 됐든지 이런 사람들만 있는 환경 속에서 저는 저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든든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밥을 먹을 때도 누구랑 같이 먹고 싶고 혼자 먹으면 왠지 소외된 느낌이고 밥을 또 빨리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 먹어도 이거 우리 엄마가 해준 밥이고 뭐 먹더라도 여유롭게 뭐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내지는 '오늘 뉴스는 뭔가.' 이런 거 보면서 왜냐면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없으니까 급할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해 주고 싶어요. 입시를 치르는 사람들 그 입시 사회 속에서 본질적으로 어차피 경쟁 사회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너무 인간적인 미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본질이 경쟁 사회인 곳에서 본질이 전쟁터인 곳에서 "야 나는 너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라고 애쓰다가 괜히 상처받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는 인정을 하는 거죠.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니까 각자가 각자를 지켜가면서 일을 한 다음에 이게 끝났을 때 정말 내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는 사람이랑 그때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거지 애초에 경쟁 속에서 소외받기 싫어서 내지는 외롭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때로는 강요하는 것 자체가 폭력일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과정 때문에 '소중한 사람, 괜찮은 사람들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시를 읽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다 끝나고 적군의 묘지에서 우는 것처럼 우리도 이 입시가 끝나고 민감한 상황이 끝나면 언제든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누군가랑 다시 부둥켜 안고 내지는 예전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미안했어." 하면서 언제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조바심 속에서 "지금 소중한 사람이랑 정면으로 부딪히지 마라." 이런 말을 해 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오늘 군대 간 친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걔는 누가 뭐래도 제 전우였어요. 그니까 저는 법대에 있고 그 친구는 약대에 있는데 사실 제가 올해 같은 캠퍼스에 11년 차에 있으면은 캠퍼스 안에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막 뭐 열람실 같은 데서 옆에 있던 사람 나랑 막 7-8살씩 차이 나고 나랑 전혀 이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밥을 먹건 뭐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잠깐 바람을 쐬건 뭐 본질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스쿨에 동기들이 있긴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같이 있으면 즐거울 때도 많지만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고요. 그럴 때 그냥 나 편하게 "나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같이 걷고 할 친구들이 이제 캠퍼스에 몇 명 안 남았다. 근데 그중에 한 명이었고 사실상 거의 유일했죠. 근데 그 친구가 군대에 뭐 길게 안 가긴 하지만 제가 군대에서 겪었을 그런 짜증나는 상황들을 그 나이에 겪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도 '캠퍼스 안에서 유일한 내 편이었겠구나. 유일한 나의 전우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3 주라는 시간이 제 군 생활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난 다 끝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보니까 그냥 '상처받지 않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나도 많이 컸구나. 그리고 내가 그 친구를 정말 친구라고 생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마 내일은 편지지를 사러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한테 편지를 쓴 적은 잘 없는데 로스쿨에 와서 제가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그런 사회도 아니었고 그런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힘들었을 때 그냥 그 친구가 항상 옆에서 무슨 말을 해 주진 않고 조언을 해 주진 않았는데 그냥 찡찡거리는 걸 다 들어 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네가 즐거우면 그렇게 해라." 이러면서 항상 응원을 해 줬는데 돌이켜 보니까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 줬지?'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나는 항상 내가 배려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기적일 때가 많은데 그 친구는 항상 제 얘기를 들어 주면서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뭐 간다고 하니까 '나 이제 밥을 누구랑 먹지 학교에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막 들었고요. 저 군대요. 저는 경호원으로 갔다 왔는데 공군 경호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경호 운전병을 했었는데 유일하게 프라이드를 느낀 건 그분이 국방부 장관이셨다. 저 있을 때는 참모총장이었는데 그분 경호 운전병이었습니다. 공군 경호 운전병. 갑자기 이제 군대 얘기하니까 지루해졌죠? 아 원래 지루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내 군 생활에 비하면은 정말 티끌도 아니다. 그렇지만 항상 내 편이었던 친구?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던 얘기가 걔한테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전우가 2년 넘는 시간 동안 제 옆에 있었다는 게 참 고마워요, 새삼스럽게.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걔가 없다는 게 그냥 불안해요, 심적으로. 그만큼 이제 '내가 걔한테 심적으로 의지를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걔한테 의지하는 것 했던 것처럼 나도 걔한테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군대에 있는 3 주만이라도 그냥 사실 제가 가 봤을 때 느낀 게 정말 혼자가 됐다는 느낌 많이 겪었는데 제가 편지를 쓰고 뭐 기회가 되면 통화를 하고 이런 것 속에서 그 친구가 '아 그래도 밖에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네.'라고 느끼게 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3주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6 주를 갔다 왔는데 훈련소를 나갈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와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편하긴 뭐가 변해 6 주인데. 근데 그만큼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친구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조토의 시를 오늘 읽었는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적이라고 경쟁자라고 그리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코 그 사람이 나랑 철천지 원수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랑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처한 상황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서로에게 예민할 수밖에 없고 내지는 서로를 깎아내리고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결코 그 예민한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속단하고 뭐 거리를 많이 둔다거나 아니면 척을 져버린다거나 그런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2년이란 시간, 3년이란 시간 각자마다 시간은 다를 텐데 혼자 무언가 독고다이 독고다이 이런 말 하지만 독고다이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외롭고 힘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뭐 멀어질 수는 있는데 아예 척을 져버리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절대 인간적인 거를 쉽게 기대하지 마라. 인간적인 걸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운이 좋은 거겠지만 결국 각자 이제 경쟁 사회 속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쌓은 인맥 관계는 그 안에서만큼은 결코 이렇게 인간적이기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그 안에서는 약간 선의의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뭐 의지할 곳이라든지 내 얘기를 들어줄 곳이라든지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은 다른 곳에도 찾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연인 있는 사람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신바TV에 와서 찡찡대세요. 저는 요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아 내 고민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위안을 받고 있는데 다른 데다 찡찡대세요. 왜 같이 뛰고 힘들어 서로 예민한 사람한테 찡찡대면 사실 그거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아니면은 쉽게 받아주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주변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쟁자라고 생각하되 그 사람들에게 너무 인간적인 걸 너무 많이 기대해서 실망하시지 말고 인간적인 그런 사람에 대한 향수 같은 것들은 우리의 정말 전우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우군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진심으로 위하고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주제 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오늘 제가 늦게까지 같이 공부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 다들 고생 많으세요. 아까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도 바로 접속해 주신 하루님 너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였으면 바로 자거나 게임하거나 코인 노래방 가거나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신 거 정말 다 너무너무 저보다 어리시겠지만 존경하고 세시생님도 저는 늘상 말하지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였으면은 조금 더 쉬었습니다. 그리고 송이님도 고생하셨고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들 고생했어요. 저도 고생했고 그러니까 오늘도 편안하게 하루를 다들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내일만 고생하면 또 주말이잖아요. 주말에도 다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주말이 되면 심적인 위안들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 편안하게 고생하시고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내일 하루만 저랑 같이 더 빠샤 해서 고생하도록 하죠. 다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네, 저는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